자, 반갑습니다. 영단기 토플 라이팅 최종훈 강사입니다. 새로운 강좌 토플 라이팅의 지름길 15일에 22점 강좌를 준비해봤습니다. 올 뉴라는 말이 붙어있다시피 이 강좌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강좌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저는 라이팅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인강이지만. 그래서 소통하는 인터넷 강의 제 모토인데,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서 최종훈 토플 검색하신 다음에 질문 게시판에 들어와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최종훈 토플 검색해 갖고 저랑 소통을 한다든지를 통해서 마치 학원 또는 과외를 하듯이 저랑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열린 질문 게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인터넷상에서 토플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그런 것들 제가 바로 잡아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소통하는 강사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152 강좌에 대해서 15일에 22점 강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라이팅 공부의 중요성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토플 점수가 혹시 몇 점인지 아세요? 평균 점수. 나라별로 다르지만 전 세계 평균 점수는 최근에 ETS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무려 80점입니다. 80점이면 사실 교환 학생도 갈 수 있고 미국의 웬만한 주립대 다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예요. 평균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평균은 해야겠죠?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네 과목 중에 라이팅이 가장 평균이 높아요. 20, 19, 20, 21점. 선생님 1, 2점 높다라고 왜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라이팅 강조하십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리딩하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빠르면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 리딩 리스닝 해왔잖아요. 그죠?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20점, 19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토플 라이팅은 2달에서 3달 정도 공부하고 나서 시험 보거든요. 근데 바로 21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라이팅 같은 경우에 뭔가 전략 또는 비법만 익히면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반영하는 이런 평균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에 22점 강좌는 그것 때문에 제가 준비하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한테 또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 영단기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토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뭐가 제일 어렵니? 라고 질문했는데, 그랬을 때 스피킹 48%, 거의 절반 가까이가 어렵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리딩 순서고, 라이팅은 10%밖에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즉 무슨 얘기야? 라이팅이 제일 쉽다라는 거죠. 막상 공부해보면 라이팅이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라이팅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지만 막상 해보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제 강좌가 바로 15일에 22점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럼 15일에 22점 강좌 제가 줄여서 152라고 하는데요. 이 강좌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필수 영작 또는 기초 영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플 라이팅에 필요한 표현들 영작하는 요령 알려드릴 거고요. 또 문법도 또 정리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플 라이팅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독립형과 통합형, 문제 유형도 소개해드려요. 라이팅은 2문제입니다. 독립형, 통합형인데요. 이 문제 유형 소개해드리고요. 또 독립형에 필요한 5개의 만능 에세이를 알려드립니다. 만능 에세이라 그래서 좀 이따 한번 샘플도 보여드릴 건데 외워서 응용하는 전략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한 개의 기포 템플릿이라 해서 통합형에서 사용되는 또 템플릿도 알려드려요. 템플릿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152 강좌에서 정리한다. 자, 기초 영작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다루느냐 정리를 해드리면 템플릿에 살을 붙일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작법을 알려드리고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템플릿에 응용하면서 어떤 표현들이 똑똑똑 들어가는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강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딩 리스닝의 정확한 해석법도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문법을 정리하기 때문에 문법을 알면 정확한 해석이 되거든요. 단어만 외워서는 어중뛴 해석을 해요. 문법을 알아야 정확한 그 의도를 아는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알려드리고, 당연히 영작을 하게 되면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에도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팅하고 스피킹에서는 함께 사용하는 표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팅의 기초 영작을 익히시면 그걸 바로 스피킹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죠. Traveling makes many new friends.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무슨 의미 같아요? 자, 트래블링, 여행 가는 것, make many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귄다. 그럼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행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라는 표현이겠죠? 라고 영작을 하시거나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영작의 기본, 영어의 구조는 주어가 동사한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거예요. 여행이 만든다 많은 친구들인 거죠. 즉 사람이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행이 친구를 만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행이 친구를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이 친구를 만들어야지. 그지?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런 영작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 이걸 수정해 볼게요. 어떻게 수정하느냐? Traveling enables us to make many friends. many new friend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에서 우리가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한다. 여행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작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수정도 하고 또 새롭게 좀 있어 보이는 표현, 영작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기초 영작 또 필수 영작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만능 에세이 이거 뭐 제가 이제 강좌에서 막 외우라고 할 건데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행 관련 주제가 있다고 칩시다. 토플에서 여행 관련 주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여행 가면 좋아요. 막 이렇게 이제 논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시야가 넓어져요라고 해봅시다. 여행 가면 시야가 넓어져요 해요. 그럼 제가 이런 템플릿을 외우라고 합니다. 보죠. Traveling, 여행 가는 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Enables us to broaden our perspectives.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을요.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we can be exposed to 우리가 노출될 수 있거든요. The different ideas and thoughts. 우리가 다른 아이디어와 생각들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be exposed to가 노출되다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냐면 that we have never known before. 그 전에 전혀 몰랐었던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들에 노출되거든요. through a trip. 여행을 통해서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외워서. 근데 이렇게 외워서 이런 표현을 응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 자체가 있어 보이잖아요. 자, 여행 가면 왜 시야가 넓어져? 그러면은 많은 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잖아. 이런 거 생각한다고. 그럼 영어로 어떻게 써? Experience new things. 그지? Learn many things. 막 이런 거 쓴다고. 진짜 없어 보이는 초딩 같은 영작하게 된다고. 근데 그거 대신에 우리 뭘 쓰는 거야? 우리가 그 전에 전혀 몰랐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에 노출됩니다. 훨씬 있어 보이죠. 일단 이거 잡아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주제에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행 관련 주제 말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인터넷 관련 주제가 있어요. 인터넷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주제 있어요. 아니면 소셜 미디어, 뭐 페이스북 같은 거 이런 게 좋으냐 나쁘냐.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이런 게 좋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해봅시다. 그냥 인터넷 하면 뭐가 좋아? 시야가 넓어져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만 바꿔 쓰면 돼. 해볼까요? 인터넷 the 인터넷 enables us to broaden our perspective. 인터넷이 우리 시야 넓혀지게 해주죠. 왜?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 생각에 노출돼 몰랐었던 거. through 뭘 통해서? the 인터넷을 통해서. 자, 우리가 바꿔 쓴 부분 어디밖에 없어? 두 군데밖에 없지. 근데 인터넷 관련 주제 한 방에 끝낼 수 있죠. 그죠? 또 해볼까요? TV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아, TV 보면 안 돼요. 중독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TV 보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야. 해볼까요? Watching TV enables us to broaden our perspective. TV 보면 시야가 넓어져요. 왜? 우리가 몰랐었던 아이디어나 생각이 노출돼. through 뭘 통해서? TV를 통해서. 끝. 완전 쉽죠. 그래서 노란색 부분만 바꿔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영작이라고 해봤자 이런 거 조금씩 바꿔 쓰는 거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15일에 22점 받을 수 있는 테크닉을 또 그 능력을 키워드린다는 거죠. 네. 자, 152 강의 특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뭐 준비 과정 없어요. 그냥 수업 들으세요. 들으시면 제가 수업에서 공부법도 알려드리고 과제도 알려드려요. 뭐 하세요? 마치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과외하는 것처럼 과제도 냅니다. 또 숙제 검사도 해요. 인강에서 해요. 다음 연계 강좌 정리 및 타이밍 안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152 강의 듣고 충분하다면 바로 시험 보시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고 뭔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 프리패스나 환급반으로 여러 강의 들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와 관련된 강의 언제 들어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려요. 꼼꼼하게. 네, 그래서 강의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료 강의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강의 선택하기 전에 오른쪽에 OT랑 무료 강의 이렇게 클릭하실 수 있는데 무료 강의 딱 보시면 내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강좌 완강하시면요. 평균 22점이 나와서 15일에 22점 강좌. 이 평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강좌 듣고 나서 27점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꼭 22점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 목표 점수가 25인데요? 그럼 이렇게 쉬운 강의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25점이 목표이신 분도 이 강좌를 들으시면 충분히 25점 받을 수 있습니다. 27, 28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강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 이용해서 저에게 질문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강좌에서 또 무료 강좌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